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김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신경과 선생님을 모신 게 최근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파킨슨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파킨슨병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병인데 의외로 이 병을 진료하는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왜 적은 거예요, 의사가? 신경과 의사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뇌졸중이 워낙 많으니까 뇌졸중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 파킨슨병은 그만큼 많지가 않은데 환자들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요. 2019년 현재 11만 명이 넘습니다. 네, 맞아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이제 매 연말에 전년도 이제 환자들 추이를 쭉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작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9년도에 한 11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불과 9만 명이었으니까 5년 사이에 한 20% 이상 증가를 한 것이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고령화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를 더 많이 하는 건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화도 그렇고 내가 혹시 파킨슨병이 아닌가 그러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파킨슨 병 이름도 특이한데 이런 거는 되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병을 처음 발견하고 진단한 사람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이 병이 처음 걸린 되게 유명한 환자의 이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전자입니다. 이 파킨슨 병이라는 거는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파킨슨이 처음으로 이제 환자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 병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떨린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어지고 종종 걸음을 치면서 보행장애가 생기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주로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라고 처음에는 의심을 안 하다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파킨슨병은 왜 생기냐 할 때 이제 단독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모든 환자한테 적용되는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요. 대개는 이제 신경이 퇴행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 중에서 우리 뇌의 중뇌라는 흑색질에 분포하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다른 세포보다 빨리 망가지는 병이에요. 이게 왜 빨리 얘네들만 망가지는가에 대한 원인은 이제 분분하죠. 미토콘드리아 원인이다, 염증 반응 때문이다, 아니면 반복된 외상이 문제가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단일 원인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었으면은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간다, 이 정도인 거죠? 유전성 파킨슨병이 많지는 않고요. 비교적 젊은 연령에 발병을 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을 해서 유전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죠. 처음에 증상이 이렇게 좀 불분명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타나면 이 병인 줄 모르고 병원에 안 오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병인 줄 알고 다른 의사한테 가서 맞아요. 이것저것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네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파킨슨병이 원래는 이제 한쪽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이 더 크고 오른쪽을 더 잘 움직이고 오른쪽이 더 힘이 세잖아요. 왼쪽은 좀 약하죠. 왼손잡이는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뇌졸중이나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 예를 들면 대부분 허리나 목에 디스크를 가지고 계시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퇴행성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시니 그런 쪽으로 오인돼서 미리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아까 파킨슨병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또 다른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운동 증상은 이 세포가 소실이 돼야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런 변화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변비라든지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일부에선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데 불면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꿈에 반응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 파킨슨 병은 일단 치료가 잘 안 되는 퇴행성 질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치료법, 약 이런 게 좀 있긴 있죠. 완치가 안 되는 거지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이제 우리가 아까 도파민 세포가 사멸하는 병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도파민 세포가 사멸하면 이제 도파민을 분비를 못해서 그 다음 세포들이 운동을 전달을 못하는 거니까 네. 외부에서 도파민을 넣어주면 비슷하게 어떻게 좀 운동 기능이 좋아집니다. 도파민을 그냥 계속 이렇게 매일 약 먹듯이 뭐 이렇게 꾸준히 보충하는 거예요. 예, 도파민은 지금 국내에는 거의 이제 먹는 약으로 나와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그 장의 젤 형태로 계속 끊임없이 주입하는 형태도 있고요. 지금 뭐 또 외국에서는 흡입형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먹는 약만 가능한 상태예요. 약 먹는 거 말고 정확히 모르는데 뭔가 약간 그 특이하게 뇌 속에 뭐 이렇게 집어넣고 수술 비슷한 맞아요. 거. 그거를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데 중뇌 자체 굉장히 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선 중뇌를 자극하는 건 아니고 파킨슨병에서 봤을 때 시상 하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과활성화돼서 운동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전극을 찔러서 거기다 전기적 자극을 줘서 억제를 시키면 이게 또 좋아집니다. 거기를 근데 어떻게 자극해요? 되게 그래도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MRI를 딱 이제 찍은 다음에 그 MRI 실시간 가이드 해가지고 전극을 그 위치까지 찔러 넣는 거예요. 아주 머리카락만큼 가난한 전극인데요. 그거를 찔러 넣고 이제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네. 피하로 이렇게 해서 앞가슴에 배터리를 넣고 이제 연결을 해서 자극을 하는. 자, 이 병이 그 도파민 세포가 파괴된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도파민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아인가? 그거 의과대학 시험 문제. 아 그래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우울해지죠. 그래서 기분이 막 과다한 그런 조현병, 네네. 그렇게 과대해지는 그런 정신질환인 경우는 도파민을 오히려 억제하는 약을 써요. 근데 그런 약제의 부작용으로 파킨슨병이 생기기도 해요. 파킨슨 증상이라고 해야 되죠. 네. 병은 아니고 증상이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약물 치료는 보통 도파민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되게 도파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깨지는 거를 막는 약을 넣어주거나. 도파민 약제는 이제 도파민을 핵심적으로 넣어주는 게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네. 기본 베이스에 도파민이 이제 우리가 모든 신경세포는 이어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해요. 바톤 터치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바톤을 다음 세포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 바톤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바톤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를 넣어주는 거. 도파민 수용체 효연제라고 해서 그런 걸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파민 세포에서 남아있는 데서 도파민을 짜내는 그런 약도 쓰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파민이 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분해가 되는데 네. 그 분해를 억제해서 도파민의 농도를 유지해주는 약제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또 있더라고요. 운동. 운동이 치료법이라고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동물 실험 해보면 운동을 한 쥐랑 그렇지 않은 쥐랑 차이를 보여요. 운동을 한 쥐에는 신경보호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외부에서 넣어줄 수도 없는 그런 물질들인데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은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강조되어 왔어요. 특히 신경이 퇴행하는 질환에서. 근데 파킨슨병 또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근력이 좋아지면 병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초기에도 뭐 좋고 중기 좀 후기에도 다 괜찮습니까? 운동하는 거는? 그럼요. 다 하는데 후기에는 좀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거동이 안 되시니까 이제 주로 그럴 때는 앉아서 하는 운동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파킨슨병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운동이 이제 우리 스테이셔너리 바이크라고 해서 헬스장 자전거 있잖아요. 네, 그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이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랑 더불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병의 지연 과정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또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해요. 그래서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도 이제 증진을 이게 이제 확대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을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지만 그렇죠. 파킨슨 환자한테는 병의 진행을 막는데 더 특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파킨슨병 환자들이 인지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서 좀 손상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파킨슨병과도 관련이 있지만 파킨슨병과 동반되는 우울증이라든지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오는 부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랑은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문의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로 치매가 발생한다. 혹시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면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것도 좀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까? 신체 활동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낮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증상이 훨씬 경미하다, 생겨도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WHO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근육을 좀 이제 키우고 이런 거예요. 근무력증, 근감소증 자체가 질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근육 운동을 좀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써니가 기획해가지고 굉장히 뭐 기특한 걸 하나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고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뭐 간단한 스트레칭, 간단한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보시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가면 똑같이 2, 3분밖에 의사를 못 만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파킨슨병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이게 언제쯤입니까? 김지영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답변 듣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